일단 0.25선 위로 올라가면 그럼 여기선 일단 한번 잡아보는데,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일단 끊고 본다.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상승하는 거를 지켜볼 뿐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각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개인의 각도론이 가진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점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죠. 다만, 오늘 배우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차트에 100%는 없다라는 점, 그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각도는 곧 힘이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세가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45도라고 적혀있죠. 이후에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 상승을 시작했던 이 지점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도라는 거는, 요 각도라는 거는 이 시간 대비 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시간 대비 이 가격이 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각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간 동안에 요만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다면 각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 동안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면 각도는 이렇게 될 것이에요. 다시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가격이 요까지 올라갔다면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똑같은 시간 대비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10도로 상승하는 것보다 45도로 상승하는 게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가격 상승이 된 것이니까 강한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 봅시다. 45도의 각도로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요.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빨간색 조정은 이 10도, 이 10도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 녹색 조정은 30도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파란색 조정은 상승할 때의 각도인 똑같은 45도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자, 처음에 이 45도의 상승으로 이 매수의 힘이 이 45도의 힘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대비 이만큼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죠? 이때의 이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압도하면서 올라갔던 힘은 이 45도만큼인 거예요. 이후에 조정이 시작되는데, 자, 이 45도의 상승을 이루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매수의 힘이 있었겠죠. 자, 예를 들면 요 45도만큼의 각도로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 이때의 매수를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단타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장기 투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중기 투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매수를 한 세력들 중에요. 단타 세력, 장기 세력, 중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게 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만큼 45도의 각도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조정 이후에 상승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조정 이후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질 것이다. 가격이 쭉 하락할 것이다. 자, 다시 가격이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45도의 각도로 상승을 하는 동안에 여기에 매수의 힘을 넣었던 여러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단타 세력도 있을 수도 있고 중기, 장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상황을 봐서 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어떤 현상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겠다. 요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근데 만약에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할 거야. 여기부터는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이게 대부분의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했을 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팔기 시작할 겁니다. 왜?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 뭐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데 매수하는 힘이 적으면 그러면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도로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같이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 매수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이 아니야 이건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받겠죠.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가겠지. 그죠? 누군가가 매수의 힘이 들어온다면. 근데 이 들어오는 힘이 이 매도하는 힘보다 더 약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매수하는 힘이 더 세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 각도는 올라가는 각도, 자 상승할 때 만들어진 힘과 똑같은 힘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많이 해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나오는 거고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더 높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 중에 이 일종의 단기 세력들은 일단 팔겠죠. 수익 실현을 하겠죠. 다음 또 상승 구간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으면 여기서는 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나 만족하는 사람들, 현재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매도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거예요. 그죠? 일단은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후에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이 단타 세력이나 만족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여기서 샀던 물량을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을 겁니다. 팔지 않는다는 말은 공급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않는다는 말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왜? 빨리 물량이 좀 나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제 파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공급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시장가로도 막 긁고,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밑에서 매수의 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대다수라면, 그러면 일부 단기 세력들은 수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진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 첫 번째 파동에서 물량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팔지 않고 있을 것이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단기 세력들이 이 수익 실현을 하는 이 물량도 밑에서 어떤 새로운 매수 힘이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그 각도 또한 개완만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조정의 각도가 10도냐, 30도냐, 45도냐, 몇 도냐에 따라서 이 조정의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지금 현재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매수의 힘을 보태고 있는가, 매도의 힘을 보태고 있는가, 이것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각도로.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상대적 각도. 자, 그런데 개인의 각도론에서 이 절대적인 기하학 각도, 즉 82.9도, 76도, 72도, 63.4도, 45도 이거 배웠었죠? 이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의 각도를, 이게 상승했다가 이 내려오는 이 조정의 각도를 어떻게 잴 거냐 이거예요.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각도가 45도 각도, 30도 각도, 10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단은 그려놨지만, 이거는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캔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따라서, 일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따라서 이 각도가 다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올라온 각도와 그 다음에 이 조정하는 각도, 이 각도를 과연 몇 도로 설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미리 이 앞에 각도를, 이 앞에 첫 번째 상승하는 이 각도를 구한 다음에 그것과 대칭되는 각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각도를 미리 그어놓고 거기다가 캔들을 대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다음 장은 다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직전의 파동과 이 조정 파동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각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그림 봅시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파동이 나왔고, 요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조정이 갈 겁니다. 갈 건데, 이 앞에 상승이 나왔던 이 각도, 이 각도, 요게 몇 도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도 없어요. 그저 중요한 사실은 100봉 동안에, 100영업일 동안에 이만큼 올라서 어떠한 각도가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이 조정되고 있는 시세가 자 보세요, 이 각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100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다시 이 저점까지 100봉이라면, 그러면 이 각도와, 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정확하게 같게 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높이만큼 올랐고 똑같은 높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요 각도와 이 각도, 자,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은 각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조정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흰색처럼, 흰색
요 파동처럼, 자, 이 녹색 각도는 상승하던 각도와 같은 각도입니다. 근데 조정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이 조정되고 있는 시세가 이 상승했던 각도와 똑같은 각도 그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상승하던 각도, 이 힘과 최소한 같거나, 그죠? 이 각도가 같기 때문에 힘이 같은 거죠. 같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각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던 힘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강한 상태로 CL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이 각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요만큼이 백봉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백봉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만큼 가격을 하락했다고 가정해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이 올라가는 각도와 이 내려가는 각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세가 이 똑같은 각도보다 더 밑에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이 상승하는 힘보다 더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내가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파란색 파동처럼, 파란색 파동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요거. 이 파란색 파동처럼, 상승하는 국면, 이 상승하던 이 각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힘이, 자, 이 선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 50%의 각도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50% 각도라고 했습니다. 50% 각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일목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일목을 공부하다가 이 받은 느낌이에요. 이 50%, 즉 반값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 상징성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상당하더라 이거예요. 자, 일목의 반값선들은 이 매수의 힘과 이 매도의 힘, 그 힘에, 그러니까, 자, 반값선이라는 거. 여러분, 일목도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반값선이라는 거, 기준선을 예를 들어 봅시다. 26일 동안에 최고점과 최저점, 그걸 정중앙값이죠. 최고점은 매수가 최대한 밀어냈던 힘, 최저점은 매도가 최대한 밀어냈던 힘. 즉, 매수의 힘의 극과 매도의 힘의 극,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의 극과 극의 정중앙값, 힘의 대척점, 힘의 균형점이죠. 균형점. 자, 그리고 그 반값선, 이 반값선을 기준으로 이 지지가 나오느냐, 이탈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저항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세가, 자, 이게 반값선이다. 그럼 추세가 지속되느냐, 반값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자, 추세가 이렇게 지속되느냐, 아니면 반값선이 있으면 혼조세로 진입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계속 혼조세가 되겠죠. 혼조세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 M 파동이 시작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죠.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반값이라 이거예요. 50% 되돌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백봉 동안에 이만큼 상승하는 파동이 있다. 그 정중앙값, 이 선, 자, 백봉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중앙데 0.5, 이 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가로선이 정중앙 값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일목에서의 반값선이죠. 이 파동에 대한 정중앙 값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에서 이 정중앙 값까지 이렇게 끄으면, 그러면은 요런 각도가 나오죠.
각도선이 나오죠. 이렇게 요 각도, 빨간색 각도 제가 다른 걸로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각도, 이 각도가 나오죠. 이거는 처음 상승했던 이 파동각의 절반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 상승했던 각도가 이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하락하는 각도가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대로 다 되돌린 거죠. 근데 반만, 똑같은 기간 동안에 반만 되돌렸다면 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45도 각도선이라면 요거는 정반값, 정중앙값이 중앙값의 반값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파동, 이 조정이 이렇게 오다가 이 절반각을 돌파하는 거. 만약에 이 절반각, 이 50% 각, 이 최저점에서 고점까지를 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중앙선을 긋고 최고점에서 각도를 이렇게 끄었을 때의 이 50% 각을 시세가 돌파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저는 생각해 본 거죠. 자, 처음에 이렇게 상승하던 파동이 있고, 그죠? 이후에 파동이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50% 각을 돌파했다. 자, 이거는 시간 대비 이 조정의 양태가 상승분의 힘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처음에 상승을 이렇게 한 이후에 조정의 형태에서 50% 각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 조정이 이 앞에 파동과 비교해서 반도 안 되는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반값의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절반인데 그 위에 있으니까 요때 들어왔던 힘보다 반도 안 되는 힘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그만큼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상승분을 반도 되돌리지 않았다. 반도 되돌리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조정 중에 이때 들어왔던 매수의 힘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 혹은 이 조정 중에 이 매도의 힘이 앞에 매수의 힘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 즉, 요 50% 각을 뛰어넘어가는 시세라는 거는 이 자리는 뭐다?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이 파동과 비교를 했을 때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0% 각도를 넘어서야만 매수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반값선인 빨간 요 0.5선 반값선을 만약에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저는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왜? 이 파동을 일로 봤을 때 여기가 정중앙값이죠. 힘의 균형선이죠. 이 힘의 균형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말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이 50%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조정이 깊으면 그러면 이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차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울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 50선이 이탈이 되면 이렇게 이탈이 돼버리면 여기서는 손절을 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자, 어떠한 상승 파동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면 이거랑 똑같은 각도의 이 각도, 하락 각도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거의 정중앙값과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각도 해서 50% 각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넘어서는 친구들만 공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5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매수는 이 영역에서만 합니다. 이 영역에서. 자, 뭡니까? 50 각도를 넘어섰는데, 이 50 각도를 넘어서는 이 노란색 영역에서 이 50선 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이 0.25, 즉 25% 되돌림 선,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여기서 반등한다. 요 언저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반등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일단 여기서는 끊습니다. 끊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반등받으면 다시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서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0.25선 위로 올라가면 그럼 여기선 일단 한번 잡아보는데,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일단 끊고 본다.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상승하는 거를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되면 일단 끊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린다. 그 다음 기회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언젠가 나온다. 그리고 기회가 안 나오고 그냥 뭐 내가 잡을 새도 없이 쭉쭉쭉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거 찾습니다. 어차피 저한테는 국내 주식 2000개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미리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작도를 해서 매수 시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탁 켜면 영상이 시작될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바로 옆에서 막 스타일러가 돌아가고 막 있어가지고 잡음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